미국의 영부인 미셸 오바마, 세계적인 슈퍼모델 하이디 클룸. 이 두 사람 사이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태권도입니다. 하이디 클룸은 자녀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고 미셸 오바마는 자신이 진행하는 소아 비만 방지 캠페인 렛츠 무브의 태권도를 파트너로 선정했습니다. 또 지난 2010년엔 미국의 8개 초등학교가 태권도를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서 일고 있는 태권도 바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권도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집중력이 향상됐다는 사람들. 태권도의 이런 효과 뒤엔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을까? 경기도 하남시의 한 체육관. 이곳에서 만난 규민이는 2년째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 태권도의 매력에 푹 빠진 규민이. 태권도를 좋아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 12세 남자 어린이의 평균 키는 144cm. 규민이는 또래보다 무려 17cm가 크다. 규민이의 성장에 도움을 준 건 2년간 꾸준히 해온 태권 성장 체조다. 신체를 좌우 균형 있게 움직이는 성장 체조의 운동 형태는 관절이 골고루 유연하게 발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규민이의 성장과 태권도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태권도엔 어린이 성장에 도움을 주는 동작이 숨어 있다. 어깨, 팔꿈치, 손목, 발목 등 성장판에 자극을 주는 동작이 많다. 태권도를 한 직후의 성장 호르몬 반응은 평소보다 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연골 조직의 분열과 팽창을 자극해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의 한 체육관, 승급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곳에서 만난 윤서 역시 1품에서 2품을 따기 위해 심사에 참여하고 있다. 2년 전 윤서는 135cm의 키에 몸무게는 45kg, 3학년 또래 남자아이의 평균 키보다 2cm 작고 평균 몸무게보다 11kg 더 나갔다. 바뀐 건 외모뿐만이 아니었다. 체중의 변화로 찾은 자신감은 가정과 학교 생활 또한 바꿔놨다. 태권도는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이 결합된 복합적인 운동으로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 태권도를 1시간 했을 때 소모되는 칼로리는 730칼로리. 조깅 등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에너지 소비를 일으킨다. 태권도가 아동들의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건 심리적 요인에서도 찾을 수 있다. 목표 지향점인 승급을 향해 아이들은 더욱 열심히 운동을 한다. 그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자기 억제하는 걸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이 빠지게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소아 비만 퇴치 캠페인 렛츠 무브에서도 태권도의 운동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영부인인 미셸 오바마는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 태권도 교육을 소아 비만 방지 캠페인의 파트너로 선정했다. 품새 수업이 한창인 체육관. 사범님의 동작을 살펴보며 운동에 열중하고 있는 민상이. 하지만 4년 전 민상이가 처음 체육관을 찾았을 땐 5분도 한자리에 앉아있질 못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체육관에서 실시한 간이 집중력 평가에서도 민상이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수치가 높을수록 심각한 과잉 행동 점수가 2009년엔 28점에서 2011년엔 7점으로 감소했다. 하버드 대학 정신과 존 레이트 교수는 운동과 뇌의 관계를 다룬 자신의 저서에서 태권도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후군 ADHD의 관계에 주목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이 학교 학생들은 매일 아침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50분간의 태권도는 학생들이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이다. 이 학교는 2005년 개교 이래 영교시 태권도 수업을 계속 해오고 있다. 별도의 시간까지 할애해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이유는 뭘까?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인데 이 모두를 낙나할 수 있는 것이 태권도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성취감에 의해서 함께 공동생활도 하게 되고 학업도 함께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의 네이퍼빌 고교에선 2005년부터 영교시 체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서 운동과 학업의 상관관계를 엿볼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일반 학생들에 비해 체육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의 독해 능력 상승률이 17% 향상된 것이다. 나이가 들어 노화가 진행되면 뇌의 크기는 작아진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은 뇌의 노화를 막을 수 있다. 뇌 건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신경세포 영양인자인 BDNF다. 기적의 뇌 성장 요소라 불리는 BDNF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지만 운동을 하면 증가한다. 그렇다면 실제 태권도는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20대의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보기로 했다. 먼저 태권도를 하기 전과 후의 뇌 혈류량을 비교, 뇌혈관 속으로 혈액이 얼마나 잘 공급되는지 살펴봤다. 뇌 혈류량은 뇌 건강의 중요한 척도 중 하나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운동 30분 뒤엔 눈에 띄는 결과가 나타났다. 확연하게 증가된 뇌 혈류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뇌를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쓰는 게 좋고 그 쓰는 방법 중에 운동이 아마 기억을 위해서는 최상의 유지 방법이 아닌가. 이곳에서 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임지훈 씨. 공부할 시간도 빠듯하지만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태권도다. 이곳에선 매주 수요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태권도 수업이 열린다. 임지훈 씨가 이 수업에 참여한 지도 벌써 2년째가 됐다. 한번 할 때마다 수련생들은 태권도로 체력을 높이는 것 외에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경험하고 있었다. 운동을 통한 신체 변화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태권도를 하면 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 운동을 하면 신경세포의 접합점인 시냅스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 신경 전달 물질이 즉각적으로 분비된다.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은 기분, 쾌락에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와 흥분 상황에서 우리 몸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태권도는 이들에게 몸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되찾아줬다. 그리고 임지훈 씨에겐 평생 함께할 친구가 돼줬다. 시험 실패하면서 우울증도 많이 걸려보고 했었는데요. 저를 다시 바로 잡고 그리고 세울 수 있었던 게 바로 태권도였거든요. 그래서 태권도는 저에게 희망입니다. 태권도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이로운 운동이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효과 속엔 과학이 있다. 신체와 뇌를 함께 쓰는 운동, 태권도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